자,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이제는 저희가 다른 사업, 현장들, 현재까지 저희는 선정한 리모델링 현장의 사업 참여 제안서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일 와닿으실 것 같아요. 아직 부가연 부산은 저희가 계획을 안치지 못했습니다. 계획을 안쳐서 하는 거는 시원한정당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못 갔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대치현대 아파트 저희가 수주한 현장입니다. 2년 전에 외관을 강남에서 보는 것처럼 커터로 해서 반짝반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런 데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수성 페인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깨끗이 바꿔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작년 말에 쓰던 가락금호입니다. 아마 여기 현장하고 비슷합니다. 여기도 950cm 되고요. 용적률이 380% 되는 겁니다. 폭파고 가락시장도 옆에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반짝반짝하죠. 이게 다 컨트롤 룩입니다. 이게 사실은 수성 페인트로는 더 비싸고요. 실리콘 페인트로는 더 비싼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다이라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작년 말에 하는 한 2천 한가람 아파트라고 2천 멤버들입니다. 제가 여기를 담당해서 수주를 하고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외관을 화려하게 차별화되게 평면화된 단면이 아니라 인면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디자인을 가능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아파트를 처음 딱 봤을 때 보이는 것은 외관을 봅니다. 이 아파트가 무슨 이런 아파트가 있었어? 인접한 아파트 중에서 아직까지 실리콘 페인트 쓰지 컨트롤로 들어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했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외관부터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는 수원영통 1500세대짜리 수원에 약한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의 외관을 봤으면 이제 아파트로 딱 들어가고 이제 조경이 들어갔거든요. 현재 죄송하게도 부가연에서는 조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상이나 주차장이라서. 리모델링 하면서 지상 주차장을 다 지하로 내리고 그 면적을 조경 특화를 통해서 조경 면적으로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무수히 많은 조경의 아이템들이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것들만 갖고 왔습니다. 굳이 다 읽을 필요도 없고 나중에 부가연수원에 갈 때 부가연수원의 특성에 맞는 조경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커뮤니티. 새 아파트를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가 아닙니까? 그죠? 저는 반드시 스카이라운지는 반드시 넣어야 되죠. 꼭 넣을 겁니다. 스카이라운지, 전망대 같은 거는 꼭 넣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스카이라운지는 이렇게 연출될 수 있고요. 커뮤니티가 요즘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그냥 헬스장 있고 실내연장 있고 이거에서 많이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1인 독서실을 간다든지 아니면 지하에다가 어디든 체육시설을 넣어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조식 서비스. 아침에 밥 해먹기 싫으니까 내려가서 출퇴근까지 찍고 밥 먹는 거.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수영장, 영화관, 그리고 기본적으로 골프 연습장이나 헬스장은 다 있죠. 자, 커뮤니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좀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걸 갖고 집어넣어서 가져올 겁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거를 100가지 들면 그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부가연수원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100가지 다 못 넣습니다. 유용하게 쓰시는 걸로 해서 커뮤니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선택해 주십시오. 반영해 가겠습니다. 단위세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조금 새 아파트처럼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가변 공간 특화를 통해서 어떤 데는 벽이 있고 어떤 데는 안 보이게 해서 방으로 쓰거나 넓게 쓰거나 하고 싶습니다. 리모델링의 특성상 단위세대, 즉 내 집 살고 있는 평면을 많이는 못 바꿉니다. 솔직하게 평수도 늘릴 수 있지만 그러면 그 공간 내에서 최대한 내가 활용성 높은 공간을 만들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 전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안방 같은 부분에서는
마스터를 통해서 조금 더 특화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으로 LDK 그리고 창호는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상당히 바꾸실 것 같은데, 그러고 수납 공간. GS 건설 하면 수납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수납 공간. 그리고 스타일 옵션. 요즘에 트렌드가 바뀌어서 개인 서재 아니면은 재택근무 쓰는 공간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넓은 공간의 환경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거 6가지 원칙을 가지고 단위세대를 제안을 해드릴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단 조합 설립 인가가 나서 시험사 선정해야지 제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동선 아직 못 끊었기 때문에 조합 설립이 안 돼서 아직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는 좀 한번 어저께 고민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가 24평 단일평입니다. 애석하게도 여기는 T자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리모델링하기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렵냐면 리모델링 아까 영상 보려볼 때 앞뒤로 늘어나거나 양 옆으로 늘려야 됩니다. T자형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가운데 핀산은 어디 늘립니까? 못 늘립니다. 이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면 방법을 찾아야죠. 아까 앞서 설계업체 A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지금 24평인데 30평, 40평 가고 싶으신 분 계시고 나는 그냥 24평 수준 아니야. 나는 조금 작은 평수로 가서 부담금 안 내고 갈 수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일률적으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의 동의가 안 나오면 다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맞춤형을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수원 영통에서 저희가 제시한 겁니다. 거기도 작은 평수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학교 때문에 못 늘립니다. 일정권 때문에.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세 개층을 두 세대가 가진 복층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넓히고는 싶은데 못 넓히고 복층형으로 가야죠. 즉 예를 들어 2, 3, 4층이면 2, 3층에 2층은 다 쓰고 3층에 반만 씁니다. 한 세대. 요 위에 한 세대. 이렇게 해서 평수를 들여서 복층형으로 본다면 삶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괜찮지 않나요? 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1층에는 100% 필러티를 넣어서 1층에는 2층으로 올라가시고 2층에는 3층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여기는 전국 방향에 있던 것 때문에 필러티가 못 들어간 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 사는 게 지금 현재 1층에 살고 있는데 리모델링 하면 2층 올라가든지 나한테 창문 열어놓고 커튼이 열고 살 수 있는데 우리 동은 안 된대. 그럼 얼마나 불만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1층에 테라스 설계를 필요는 없지만 1층에 쓸 수 있는 테라스 설계도 계획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나는 혼자 살고 있고 분담금도 걱정이 여러 걱정돼서 나는 좀 굉장히 수익형이 좀 필요해요. 세대 분리형 가겠습니다. 나 여기 살고 여기는 세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할 수도 없고 다 틀리기 때문에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춰야지만 사업이 갈 수 있고 맞춰야지만 갈 수 있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평면을 아직도 개발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합설립 위해 시험선정 중에 때 입찰고가 나면 이거에다가 저희가 갖고 있는 GS마다 자기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갖다가 적용해서 조금 더 개선해 보겠습니다. 다만 같이 도와주셔야죠. 그리고 어쨌든 여기 오늘 취지에서 계약이 되어 있는 AA 어떤 설계사분에서 모든 것을 진행을 하실 겁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달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세대를 봤으면 또 보는 게 이제 게이트, 문주. 부가연사는 문주가 없습니다. 사단기분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리모델링 행정이 다 똑같습니다. 어떠러지 문주 하나 만드시죠.
대문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문. 솔직히 말해서 저도 또 나이가 조금 많이 어리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문에 문패 덜듯이 대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문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가락금호 리모델링 사업장에 제시한 대형 게이트 문지입니다. 자,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2000세대 한가람 아파트의 문지입니다. 이 정도 웅장하게 해야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 단지는 350%에서 488%로 가시면 지상의 조경 면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위로 올라가야죠. 옥상으로 가야죠. 지상이 부족하다면 옥상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조경을 만들 수 있고 파티가든을 만들 수 있고 테라스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상의 주차장 때문에 공원이 없는 거 지하로 내려가면 그 면적만큼은 지상에 조경을 만들고 거기서 좀 부족한 부분은 최상층에 올려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여준 거는 현재 타 사업장에서 저희가 각 현장마다 제시한 것 중에 하나씩만 따와서 지금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지하주차장. 저 상당히 놀랐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제가 설령 와서 보니까. 리모델링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지하까지 엘리베이터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은 1층에 내려서 나와서 다시 내려가서 차 갖고 다시 나오고 다시 차 대면 다시 계단을 다시 나와서 다시 1층 현관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은 기본 원칙이 지금 이렇게 단전해서 밖으로 나와서 엘리베이터에 가야 되지만 지하철에 가야 되지만 리모델링은 지하까지 엘리베이터를 내릴 겁니다. 여기 지금 지하 4층까지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는 2층이고 지금처럼 나와서 다시 내려가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장도 더 넓게 확보해 드릴 거고 차가 퍼지니까 반폭 주차장을 만들어 드릴 거고 특히 대세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전기단체 시설인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가락구멍에서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지하내를 할 때 되게 깜깜하죠. 불 안 켜면 진짜 어두운 데입니다. 저희가 뚫어봤습니다. 내가 지금 차가 다니는데 요만큼을 썬끈가들 뚫었더니 상당히 밝고 좋더라고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공법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도 광주 사태가 났었고 얼마 전에도 무원지 사태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한다고 지나친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특히나 리모델링은 사실 재개발처럼 다 뿌리고 새로 짓는 거라면 간단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나가면 됩니다. 리모델링은 최소한 철거량이 한 50% 정도 수준들이 철거를 못합니다. 사실 현지상 다 철거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걸 놔두고 새로 늘리기 위해서 벽체를 만들어 붙이다 보면 그걸 지켜야 되는 이런 점들 보이십니까? 이 점들이 타일입니다. 타일을 박아서 아파트가 탄탄하고 지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여기 점 개수 뒤에 보이십니까? 요만큼만 해도 리모델링이 안전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 사장님은 이거보다는 옆에처럼 더 보강을 통해서 더 안전하게 지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다음번에는 재건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 리모델링입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줘야죠. 지금 99년도에서 2000년도 그 사이에 주거 하는 데들은 법이 많이 완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층간도 소음도 심하고 여러 가지가 안 좋습니다. 지금 짓는 아파트들을 보면은 상당히 상가에서 40-50년 이상은 거뜬히 갈 겁니다. 근데 하물며 20년도에 99년도에 준공한 아파트는 이렇게 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의 파일 보강을 통해서 더 안전하게 지어야죠. 나중에 이 파일 개수는 없습니다. 시공사의 양심입니다.
이렇게 더 되지만 저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거를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제일 중요합니다. 10분간만 저한테 집중을 해주십시오. 아마 오늘 이 질문 때문에 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주택시장도 분양가 떨어지고 시세 떨어지는데 지금 사업하면 안 되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요즘에 엄청나게 제가 받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택경기는 항상 요동을 칩니다. 그죠? 2020년부터 아마 20년부터 급격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냥 눈 뜨면은 5천 올랐는데요. 눈 뜨면 8천 올랐는데 얘기했습니다. 근데 22년 정점에서 23년 되면서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24년도 한 요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하지 않지만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규제 완화도 많이 풀어졌기 때문에 다시 상승 곡선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예측하는 때는 24년이나 25년도 되면 다시 오르는 정점에 갈 것 같습니다. 사이클이 항상 주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해야 착공하고 분양할 수 있는 시점이 25년쯤 될 겁니다. 보통 한 2년쯤 되면 착공 분양할 수 있습니다. 자, 환원할 때 분양할 수 있게끔, 즉 높은 가격에 분양을 팔아서 내 분담금을 줄 수 있으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년 안에 철거까지 완료하고 착공 분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일반 분양 비싸게 팔아서 분담금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GS건설도 주택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축소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축소 안 합니다. 위기사항이 저희한테는 터닝포인트입니다. 지금 당장 아파트라는 게 당장 내일에 그냥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허가절차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허가를 진행했다가 경기 좋을 때 분양을 해야지만 분양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조합원님들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24년 중순 정도면 말 정도면 이주 나가시라고 하면서 철거 착공 분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가보시자고요. 만약에 더 늦게 A과 내년 24년도 시작하자 그러면 1년이 내리면 다시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때는 분양을 해야 돼 못하고 한다면 이점은 나가서 사업을 또 못하게 됩니다. 잘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추이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정이 나올까? 일단 23년도 일정을 제가 보니까 저희가 오늘 설명해야 하는 게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드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동의율이 또 부족하고 한 3, 4%, 2, 3% 정도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을 지금 계획한 게 3월달에 창의청이 준비해서 늦어도 5월달에 창의청이 한대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창의청에는 나머지 동의는 다 갔고요. 준비가. 이사님 뽑고 대원님 뽑아가지고 총회하는 겁니다. 요게 끝나면 조합설립인가 받고 시공사 절차, 입찰 조건 만들고 하는 시점이 23년 7월, 6월 요쯤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시공사가 10월 달에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왕이면은 저희 GS건설 좀 뽑아주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하면 23년도 10월 달에 하면 안동이나 바로 가고 광주시나 가다 보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정대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고 이 일정대로 간다고 하면 분양할 때 높은 가격에 분양을 받아서 내가 낼 분담금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많이.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2년 후에 분양가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내 분담을 맞춘다는 거. 저희가 모든 경쟁 집중해서 최고의 사업 조건을 제시할 거고 빠르게 사업 추진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이번에 사업 한번 해보시죠. 자, 2주기 궁금하셨잖아요. 2주기. 나 2주기 받을 수 있어? 2주기? 2주기 받을 수 있어?
자,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하는 거니까 사진 찍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소장용으로 해야지 인터넷 리포나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대동의 불쾌도 좋습니다. 산창을 다 원천 봉사하고 있다 그건 아니니까. 자, 이주비 얘기하겠습니다. 이주비.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시험선정하고 건축심의하고 사업비 승인을 받으면 2주 나가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럼 2주 나가려면 나가서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살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럼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저 그 돈 없는데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현재 기준을 보면 이 집이는 우리가 지금 12월에 발표되면은 토요일에 LTV 50%인데 우리는 소장공급인데 비가 LTV 70%가 나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 집값이 아까 9억이 넘친다면 97, 60점 6억 3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안 나왔어요. 40%만 됐어요. 이거 지금 경기한테 풀어준 겁니다. 70%면 충분히 갖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1주택자든지 2주택자만 해당돼요. 여기 혹시 3주택자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죠? 지금 몇 번 손도 안 드렸지만 많으실 거예요. 다주택자는 대출 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들 안 나가면 철거를 못 하죠. 그래서 저희가 법으로 하지 말랐으니까 해당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다만 맞추면 20%는 하려고 합니다. 법에서 하지 말라도 제가 여기 나와서 공식적으로 지수가 드린다고 설명해야 하는데 해준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요 단계에 있는데 시험 나오고 이거 사업계 승인하고 여기까지 오면 2주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이미 선정할 겁니다. 무슨 은행. 그리고 사전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맞추면 20%는 가능합니다. 사전조사를 해서 인근에 한 24평, 25평, 한 27평짜리 전세가 얼마인데 얼마가 필요하겠구나. 예치조사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조합원들한테 물을 겁니다. 이주비가 필요 없으신 분도 계세요. 왜냐면 요새는 아들네 집에도 다 가 있을게요. 라는 분도 계시고요.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으신 분도 계시고요. 또 한 가지에 조사를 하다 보면 두 번째는 나 밖에서 사는데 즉 안에 전세 놓으나 월세 놓으신 분 계시죠? 밖에 사시면서 그죠? 나 전세 보증금만 빼주면 되는데 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나는 아까 말한 여기 LTV 70% 한주택이라든가 요거만 있어도 돼요 라는 분이 마지막 네 번째로는 대출이 많거나 아까처럼 3주택 이상이 되는 사람은 대출이 안 되신 분입니다. 네 가지 분류를 분류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필요 없으니까 이 집에 상관이 없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적관 자는 그냥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은행에 접수하십시오. 은행에 더 줄 겁니다. 하면 가서 하시면 돼요. 이분들은 문제가 안 돼요. 세 번째, 조합은 내가 외부에 살면서 내부에 전세장을 빼야 지금 전세를 제가 알기로 한 5억 정도, 5억인가? 정도 놓으셨더라고요. 여기 지금 전세가가 한 5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부터 5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5억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5억을 빼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택도시보증입니다. 합을 통해가지고 전세보증 부분 반환이나 보증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대출을 알선해 드릴 겁니다. 이거는 금리가 쌉니다. 나라에서 해주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네 번째예요. 대출 받을 수 없는 사람. 내가 지금 기존 집을 50% 이상 대출 받아가 돈을 받을 게 없어요. 이분들 나가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용사 보증, 저희가 대신 갚아줄 테니 빌려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사업비로 조달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틀립니다. 그런 분들은 나 4억이면 돼요, 5억이면 돼요. 그걸 다 접수를 받은 다음에 조합에서 받은 다음에 그걸 은행한테 청구하고 조합에서 받은 다음에 조합원이 받아가시는 걸로 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돼서 2주 개시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가는 겁니다. 이러면 해결되죠. 이러면 해결될 거 아닙니까? 네 가지 중에 속하지 않으신 분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들이 내야 될 내 주머니에 돈이 나와야 되는 이주비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하신 다음에
분양 계약하십시오라고 계약하면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는 건데 돈이 나갑니다. 나머지는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관계해서 최대한 빨리 쓸어보겠습니다. 자, 분담금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분담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설계도 확정 안 됐어요. 어떤 시험가 들어올지 몰라요. 어떤 공사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분담금이 얼마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분담금의 구조를 한번 보시자고요. 분담금이라는 건 뭐냐면 지출해서 수입된 거, 즉 이번에 사업하기 위해서 건축공사비가 필요할 거고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출이에요. 근데 아까 누누이 얘기한 일반 분양, 아까 여기 105세대 정도 신축 계획을 세우셨더라고. 105세 판금에 뺀 나머지가 필요한 자금입니다. 그게 분담금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자, 근데 그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지출을 줄이거나 내 수익 금액을 늘리는 겁니다. 이걸 줄이거나 이걸 늘리는 겁니다. 그래야 내 수입 분담금이 요만큼 되는 겁니다. 근데 구조상 봤더니 조합사업비, 지출 부분에 있는 조합사업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돈이라고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면 이자가 들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사업비 줄 수 있습니다. 기간 단축을 해서 사업비를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많이는 아니라 좀 줄어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큰 이제 공사비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비 부분. 아파트 지어야 되니까. 근데 공사비 부분은 줄이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싸고 좋은 제품은 없습니다. 대신 적정 금액을 준 게 최적의 가성비가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싼 것만 좋아하는 거는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정 품질에 최적화된 공사비를 제시하는 회사를 뽑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출 부분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겁니다. 일반 분양. 105세대를 평당 5,000이든 6,000이든 해서 한 세대당 얼마인가요? 얼마? 20회입니다. 비싸게 파는 겁니다. 마침 잘 됐습니다. 분양가 상황에 대해서 다 해지했습니다. 이제 내가 받고 싶은 돈 받아도 돼요. 2달, 3달 전만 해도 못 받았어요. 나라에서 통제해서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 금액이 딱 정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풀렸습니다. 서대문구가 강남상가하고 송파는 아직 안 풀렸고요. 서대문구가. 그러니까 이제 비싸게 팔면 돼요. 일반 분양을 만약에 500억의 수익 금액으로 예상을 잡았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좋아서 600억을 만약에 분양할 수가 있다면 100억을 내 분담 내야 되는데 다 깎아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또 이게 궁금하다가 분담 언제 확정되는데 우리 사업설자는 추진이 조합설이니까 시험선정 건축심의 권리변동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변동계획 때 건축심의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검토하고 개별적으로 대략적인 분담금이 얼마고 어떻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요게 오케이가 되면 다시 동의서 75% 받아서 이 정도면 사업을 계속해도 되겠어? 라고 해서 75% 동의서를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합니다. 그 다음에 분담금 확정 총회를 합니다. 분담금 내가 내야 될 돈, 내가 몇 평이 늘어나고 내 종료자산가액이 얼마인데 얼마만 내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걸 확정한 총회를 합니다. 일명 재개발자단 측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을 하는 겁니다. 관리처분 계획. 그래서 요쯤 분이 안 된다는 거 애석하게. 근데 이쯤 가서 마지막 한번 점검하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 그래서 리모델링은 빨리 가고 차시 몇 가지 푹딱 가고요. 요때 마지막으로 점검해서 동의해서 가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저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만약에 혹시나 나는 조금 더 줄여주면 안 돼. 아까 분담금 확정 중에 분담금이 정해집니다. 근데 그 분담금도 또 더 줄이면 안 돼. 그럼 방법은 이거죠. 뭐. 나한테 불필요한 옵션은 빼고 요만큼 깎아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게 시간이 착공하고 꽤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 되면은 최신 트렌드로 바꿔준 온타임 업체들도 같이 할 겁니다. 그럼 내가 조금 부담금에 걱정되신 분들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들어주는 옵션, 즉 조합원 특별 제공 품목을 안 받으시고 자기 원하는 걸 넣으실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빼고 원하는 걸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취재원들한테도 IT 넣었습니다. 저희가 사업 참여 제안서에 이런 걸 명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별도하고 일반 분양세를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반 분양세를 하면 조합원의 우선 분양권을 줄 수 있는 거를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서 제시를 하고, 조합에서는 지금 취지에서 조합되면 조합에서는 자치규약에다 그 내용을 넣으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보니까 일반 분양 세대가 21평짜리 됐더라고요. 자, 나는 혼자서라. 나 분담금 안 내고 가고 싶어. 그러면 분담금 발생한 부분이 안 나오게 하려면 조금 작은 평수로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게 24평인데 30평을 안 가고 30평 갈 걸 내가 포기하고 만약에 22평대 일반 분양도 간다면 분담금은 없애야겠습니다. 이런 것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업을 하자고 저도 여기 섰고, 여기 계신 분들도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찬성을 해서 왔기 때문에 가려면 방법을 찾아야 돼요. 개발적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방법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은 합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안서에 아예 제시하라고 갑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리 조합원님들 제 주머니 나오는 건 아까 이주비하고 중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입주 때 나머지 다 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철거 착공이 시작하면 조합원 분양계약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분양계약을 하시면 계약금 내십시오 라고 하고, 중도금을 다 입주시로 이자업대로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10%만 내십시오. 중도금 없이 입주 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이자업제라는데, 예를 들어 40%를 이자업제를 한다면 40%의 이자를 먼저 조합에 대납하고, 대출신행에 대납을 하고 진행하다가 입주 때 정산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퀴즈. 여기서 말하는 계약금 10%는 뭐의 10%인지 아십니까? 그죠? 이걸 많이 보시더라고요. 조합원 분양가가 만약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책정했다고 합니다. 10억의 10%는 1억을 내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야 될 분담금 1억이라고 하요. 해보세요. 이게 1억이라고 1억이 10% 1,000만 원 내라. 내가 내야 돼. 조합원은 내가 낼 분담금이 곧 총 분양 내가 내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10% 1,000만 원. 아니면 만약에 21평으로 가시면은 잘하면은 없거나 계속 돌려가지 않을까요? 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야 될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건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자업제 중도금 제로로 갑니다. 사연자들 보면 아닙니다. 중도금을 60% 아니면 계약금액을 20% 해가지고 잔압을 최소한 20% 하셔야 돼요. 계약금 10%에 중도금 20%를 잔압, 총 30%. 아까 얘기한 대로 1억이면 30%는 내가 내야 된다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 어렵고 저희도 사실은 시험사도 수익형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그러면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반드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도금은 다 이자오브제 적용해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팁 가르쳐드릴까요? 또 팁? 만약에 내가 조금 여유자금 있어요. 그 다음에 분담금 1억이야. 그러면 1억 다 내시면 할인해주는 거 아세요? 일반 분양에서도 선납하면 선납 할인이 있습니다. 조합원도 그게 있다는 거. 여유 계신 분도 들어야 계십니까?
이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니까 다른 데 혹시 투자할 때 되면 인지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조합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자금을 빌려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 누가 내요? 조합원이 내셔야죠. 저희는 사업 승인, 즉 행여가 전까지 무이자로 350억 정도 나가게 합니다. 이 350억의 근거는 지금 동서지구 결의서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한 500억 정도 된대요. 예측을 하신 게 맞는 틀인지 모르겠습니다. 500억 중에 반 정도가 사업 승인 계획 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서 250억하고 플러스 부족할까봐 해서 총 350억을 산 겁니다. 저희가 이자를 모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 사업만 빨리 가시자고요. 늦으면 시공사 손해, 조합원 손해이기 때문에. 근데 공사비를 조금 조정하겠다고 타 현장들은 무이자가 없습니다. 2,000%의 삼성이 무이자 대박 한 거죠. 다 유이자입니다. 조합원이 다 내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셨죠? 다른 데도 보면 40억, 50억씩 무이자를 안 줍니다. 시공사도 회사가 무이자로 대여해 드리려면 그 이자를 은행에 물어야 됩니다. 시공사가 대신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잘하면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된 거예요.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리버델링 사업은 내 집을 내가 한 층만 높여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 아예 GS건설은 시험 운영할 때 조합원 의견 수렴서를 아예 봤습니다. 난 이렇게 바꿔줘, 난 이렇게 바꿔줘. 이거 다 해서 시험 선정을 하면 다시 의견 수렴하고 대표자 구성한 다음에 설계 개선해서 건축심의 가는 일정을 갈 겁니다. 이게 법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이번에 특성상 설계는 반드시 한 번 더 조합한테 물을 겁니다.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AA 건축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시공이 가능한 설계 제시를 해서 시공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그 도면을 갖고 조합원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사는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